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이는 것만큼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이른을 앞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도 실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인생 후반전이 되면 나의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이제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요.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우리가 꼭 후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7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이 되면 이제 자식들도 떠나고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우자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조언은 남녀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60대 여성분들 중에는 가부장적이고 성격이 고약한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사연을 접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남편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 있는 부인인 자신에게는 너무 막대한다고 고통을 받고 서러워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부모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정말 남는 것은 배우자 하나뿐입니다.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어줄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 역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나는 뒷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결국엔 배우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인 요즘 아직 창창한 60대, 70대지만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요즘 떠오르는 고령 사회에서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트렌디한 감각의 노년층들은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이제는 맞지 않는 배우자와는 도무지 살 수 없다며 황혼 이혼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웠으니 각자 행복길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조론이나 황혼 이혼을 하기도 하지요. 뉴스 기사에서 유명인들도 황혼 이혼을 했다거나 조론을 했다는 사실이 크게 이슈가 됩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율도 가파른 비율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나의 배우자와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껏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기 어렵고 사는 게 바쁘니 당연한 게 아니냐 하시는데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나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설레는 연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관계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면 자신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지요. 서로 떠받들어주며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에게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그 어떤 친구라도 남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내 비밀이 밖으로 나갈 일 없고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으니 도움되는 조언은 물론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놓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서도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외에도 친구나 자식과 함께 하려고 섣불리 다가갔다가 인간관계에서 크나큰 상처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적에는 가깝고 매일 보던 친구도 이제는 각자 도생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지킬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편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들과는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갑니다. 인간에게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배우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친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더 나아가 장성한 자식에게 하소연만 하면서 걱정을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배워보거나 운동을 하여 건강을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나이가 6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곁에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는 것일 수 있죠. 혼자 잘 살 줄 아는 사람이 남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죠. 많은 현인들의 조언 중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하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선연은 만나지 못하고 악연을 만나게 되어 남은 나의 소중한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하다고 해서 굳이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도 줄만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나에게 다가오죠. 세 번째, 돈에 대해서는 공부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서럽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돈 욕심과 무력이 커서는 추해 보이겠지만 적절하게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 노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국민들이 대체로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글은 잘 읽고 교육은 잘 받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까막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나쁜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서는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투자하는 것까지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 저축을 한 뒤 이 돈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손 놓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고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서야 지금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울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한 계단을 오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더 사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 건강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은 50대만 되어도 인생 초반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노화되면 많이 걸리는 질병인 암,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아 굉장히 후회하죠.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아파서 고통받고 최후에는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 부자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삽니다. 남들은 아파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며 병원비를 낼 때 건강한 노인들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리를 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노화에 따라 근육량은 감소하는데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영양이 결핍되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과다한 포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식사를 조절해야 합니다. 소식은 예로부터 장수의 한 방법이었지요.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을 선택하되 과식하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친다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죠. 이를 위해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과 잠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 지표를 자주 체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을 하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노후 건강 관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라는 점 절대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계속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들면 더더욱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사는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는 삶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면 좋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은퇴해 취미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무엇을 배우든 제일 힘든 것이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더더욱 후회만 남게 됩니다. 만약 젊었던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이것을 취미로 삼아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일찍 미리 배워두면 좋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적인 취미부터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음악 감상과 독서와 같이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이 많습니다. 또 식물을 키운다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도 좋지요. 특히 생명을 키워본다는 것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쁘게 피어난 꽃, 푸른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두뇌 회전에 도움되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게임이나 바둑, 카드 게임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의 치매를 예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독서도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왜 그렇게 신경을 썼나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내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또 걱정도 늘어나지요. 걱정을 해봤자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 지금부터라도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자신의 삶과 행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걱정하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고 소중한 것이며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며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면적인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나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관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지금껏 자신의 가치와 성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타인의 시선과 걱정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자유로움과 행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걱정에서 자유를 찾는다면 노후에 훨씬 더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까이 있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 소소한 행복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지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작은 기쁨들에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 속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 이른을 앞둔 60대들이 정말 많이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한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실천하다 보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매일 꾸준히 어제보다 조금씩만 나아지도록 노력한다면 웃음이 만개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행복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